가볼게. 자, 이제 그 중학교 때도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걸 했었고, 이제 그거를 복습하면서 조금 더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기울기가 주어진다? 그게 x의 개수, 그 다음에 y절편이 주어진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딱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x절편, 자, 얘가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입니다. y는 mx,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기본형입니다. 자, 이런 표준형에서 x의 개수는 기울기를 의미할 것이며 뒤에 있는 상수함은 y절편을 의미할 것이다. 물론 x절편이라는 것은 y에다 0 집어넣어서 얘를 넘기고 얘를 나눠주죠. 그래서 x절편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기울기분의 y절편,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조금 빨리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지고 이번에는 어떤 지나는 점을 주어졌을 때, 그러면 우리는 기본형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x1을 지난데, 그러면 x 대신에 x-x1을 대입하고 y1을 지나면 y 대신에 y-y1을 집어넣긴 해. 근데 우리는 항상 직선 자체는 y는 꼴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없애면서 플러스 y1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기울기가 m이면서 x1, y1을 지난다라고 하면 y는 기울기, 그 다음에 x는 부호 반대로 집어넣고 y는 그냥 뒤에다가 떨거지로 부호 그대로, x만 부호 반대, y는 부호 그대로, 요거를 조금 생각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르는 각의 크기, 이렇게 나왔을 때 첫 번째, 그 다음에 직선의 기울기, 얘가 두 번째, 그러면 그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 얘가 세 번째, 그 다음에 기울기를 다른 표현으로 네 번째로, 기울기는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니? 그렇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다섯 번째, x절편과 y절편을 가지고도 기울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 그래서 기울기를 나타내는 말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거를 잘 적어놓을 수 있도록 하고. 와, 누워서 필기하는 스킬은 또 어디서 배운 거야? 대단한데. 자,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를 더 적을 게 있는데,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얘가 결국 기울기를 의미한댔죠? 자, 0도면 기울기는 0, 30도면 기울기는 3분의 루트 3, 60도면 45도부터 해야 되지? 45도면 탄젠트 45도니까 1, 60도면 루트 3. 자, 그 다음에 한 가지씩 더 갑니다. 180에서 60을 빼면 120도도 나오죠? 120도는 둘이 합쳐서 180도 나오는 거죠? 요거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135도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50도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이것도 알아놓으면 고3때까지 계속 잘 쓸 수 있는 거가 될 겁니다.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니까 요게 x축의 양의 방향이야. 직선이 있을 때 여기가 45도. 그러면 결국 얘를 떠올려서 기울기가 1이구나,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뜻이죠. 이쪽이 양의 방향, 저쪽이 음의 방향, 이렇게 되니까 각도에 따라서 탄젠트를 생각해서 기울기를 판단해 주자. 오늘 똑똑한들아, 좋은 말로 할 때 자식보다 싫으시야 자. 그렇죠. 와, 1번 유형 엄청나죠?
번째 문제로 출발해 볼까요? 자, 한 가지씩 가보도록 하죠. 자, 어떤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그러면 우리는 평면 좌표에서 배웠던 거죠? 여기까지 해서. 그럼 그 중점을 찾아내야 되겠네, 그지? x좌표 두 개 더하니까 2죠? 그러면 나누기 2하면 1, 그 다음에 y좌표 두 개 더하면 10이죠? 나누기 2하면 중점은 1,5가 되겠구나 라고 되겠네,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주어져 있네? 그러면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알죠? 그럼 우리는 y는 그 기울기 딱 해놓고 x는 부호 반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1, y는 그냥 그대로 플러스 5. 이렇게 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되겠네.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7이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면 끝이 나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연습해보자. 말이 나왔으니까. 자, 1011번 정도. 눈에 띄는 말이 바로 튀어나오죠. x축의 양의 방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 때문에 우리는 기울기가 1이구나 라고 이렇게 딱 찾아주죠. 그러면 기울기라는 것은 x의 개수가 기울기죠? 그래서 결국 m-2가 요게 돼야 되는구나. 따라서 m 값은 3이 된다라고 찾아낼 수 있네. 자, 그럼 한 번 더 직선의 방정식을 적을 겁니다. y는 x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되겠네. 그러면 우리는 얘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지나는 점, 위에 있는 점은 무조건 대입하는 겁니다.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y에다가 2를 집어넣죠? 얘랑 계산하면 1 마이너스 n 값은 2가 되겠구나 라고 되죠. 그래서 n 플러스 n 답은 5. 괜찮습니까? 이상하게 있으면 얘기하고. 이름? 되면 안 돼요? 이상한 부분 있나? 제가 이해 못했어. 선생님 뭐 보기 했어? m 값을 3 집어넣어서 직선을 다시 적은 거야. 그냥 대입한 거구나. 대입만 한 거야. 대입. 지난다 그랬으니까 대입만 한 거야. 두 번째 유형은 무엇인지 봅시다.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네. 얼마나 중요한지 봅시다. 자, 이번에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래.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점을 가지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항상 기울기는 x가 여기에서 요걸 뺐을 때 y도 여기에서 요거 같은 방향으로 무조건 빼줘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제곱이 붙었으니까 기울기는 꼭 같은 방향으로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두 점 가지고 일단 기울기 구하고, 얘를 지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얘를 지난다라고 해서 여기를 x2하고 여기를 y2로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둘 중에 아무 점을 가지고 지나는 점을 해도 상관없다.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x좌표가 서로 같대. 자, 생각을 해봐. 1,3하고 1,6이 있대. 그럼 여기가 1,3이면 여기가 1,6일 거 아니야, 그지? x좌표가 만약에 서로 같으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그 같은 x는 1, 그거를 의미하는 거야. 그 다음에 1,3하고 만약에 5,3이래. y좌표가 똑같대. 그럼 얘가 1,3이면 5,3 여기 있겠죠? 그럼 y좌표가 똑같은 것이 있으면은 무조건 y는 그 같은 좌표 3,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주는 거야. 괜찮죠? 자, 그래서 조금 좌표만 보고도 만들 수 있는데 x좌표도 y좌표도 같지 않으면 저 첫 번째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안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해서
y1과 y2가 같으면 y는 y1 또는 y는 y2 이렇게 놔도 상관없겠죠?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거 도형 파트에서 기말고사의 등급이 나뉩니다. 부등식하고 막 여러 가지 방정식하고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나뉘는 게 아니야. 도형에서 무조건 나뉘니까 여기서 잘 나야 돼. 자, 2점 가보자. 일단은 첫 번째로 기울기를 찾고 싶다. 똑같은 방향으로 빼랬죠? 여기서 이쪽으로 뺄게. 3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분모는 5가 되겠죠. 마이너스 2에서 3을 빼주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아,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 자, 그러면 2점 중에 나는 요 점을 칠한다라고 방정식을 세울게. 그러면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1은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x 좌표가 3이죠? 그러면 x 마이너스 3 부호 반대했죠? y 좌표는 마이너스 2, y 좌표는 그냥 그대로 갖다 놓으면 되겠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일단 완성이 됐어. 그러면 우리는 두 개의 점을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5, a를 대입한다. a 집어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뭐 되죠? a는 6. 그 다음에 b, 2를 대입한다. 그러면 이 1은 마이너스 b 플러스 1. 그러면 b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a, b가 구해주시니까 a 마이너스 b는 7이 되겠죠. 7. 그렇죠? 요거 나오네. 무게중심. 이거 몇 개 유형이 있지? 야, 7개가 있네. 와, 많다. 오늘 다 나갈 수 있을까? 못 나갈 것 같은데. 자, 일단 무게중심을 좌표를 찾아볼게. 무게중심 G라는 것은 X좌표 3, 4, 마이너스 1. 다 더하죠? 그랬더니 6이 되네. 무게중심은 몇 주로 나눈다? 3으로 나누죠. 그러면 2, Y좌표, Y좌표, Y좌표 다 더하니까 9가 되네. 나누기 3하면 나누기 3. 자, 그럼 얘가 G고 C가 마이너스 1,3이래. 그러면 GC의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시오라고 했네. 눈에 띕니까? 해서 눈에 띄니? GC의 직선의 방정식은 뭐니? 그렇지. Y좌표가 동일하죠. 그래서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Y는 3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끝나죠. 잘했어. 끝. 세 번째요. 자, 같이 본 거는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잘 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주어져 있는데 x절편이 a, 그 다음에 y절편이 b라고 주어졌을 때 우리는 직선의 방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죠? y는 아까 전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 얘가 기울기라고 얘기했죠? 그런 다음에 x를 갖다 붙이고 y절편이 b래. 플러스 b. 그래서 표준형으로 만들 때는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 x, 그 다음에 플러스 y절편 해주면 끝. 자, 그런데 요식을 몰라서도 안 됩니다. 자, 얘를 정리하면 저 식이 나온대. x절편분의 x 플러스 y절편분의 y는 1. 요거를 몰라서 안 됩니다.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우변이 항상 1이어야지만 그때 x 밑에 있는 게 x절편, y 밑에 있는 게 y절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뭐 아무
이용을 해도 상관없거든? x절편과 y절편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일 때 이 직선의 x절편을 구하시오. 그러면 x절편을 a라고 놓으면 y절편은 마이너스 a라는 게 될 것이고 우리는 얘를 찾기만 하면 되겠네? 라고 할 수 있죠. 저걸로 하는 게 얘가 할까? 얘가 하는 게 할까? 나는 이게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자, x절편과 y절편이 같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부호가 서로 반대면은 a 집어넣고 b 대신에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기울기는 1이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해야 돼. 그러면 요 직선은 y는 x 그 다음에 y절편이 요거니까 마이너스 a라고 이렇게 식을 바로 세울 수도 있죠. 됐습니까? b 대신에 마이너스 a 집어넣은 거 지금 b 대신에 마이너스 a. 그런데 얘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으면 되죠. 4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그러면 a라는 x절편은 넣어놓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만들어지네. 해설은 원래 있던 책에 있던 저 식을 이용했는데 굳이 저렇게 하는 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얘가 훨씬 더 간단하다. 잘 기억합니다. 됐죠? 그런데 항상 저 식을 이용해야 되느냐? 요거도 그냥 하고 넘어갈게. 자, x절편, y절편을 구할 때는 항상 우변이 1이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너희도 생각을 한번 해봐. 우변을 1로 만들기 위해서 1. 그럼 얘는 k분의 2x 플러스 k분의 3y. 그러면 얘를 굳이 고치면 2분의 k분의 x 플러스 3분의 k분의 y는 1.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알고 있는 기본 개념으로 가는 거야. 일단 k는 양수야. x절편이라는 것은 y에 0 집어넣는 거잖아. 그렇지? 그게 2분의 k야. 이게 훨씬 더 쉬운 거죠? k 양수니까 2분의 k. y절편은 x에다 0 집어넣는가? 그럼 3분의 k죠? 대충 여기 어딘가에 3분의 k. x절편, y절편을 지나는. 그럼 이렇게 직선이 되면서 요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냥 괜히 이렇게 고치려고 할 필요는 없어. 그냥 저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있을 때 분모가 x절편, y절편 이구나라는 판단만 하면 돼. 그럼 여기가 2분의 1 곱하기 요거 밑변이죠? 2분의 k 곱하기 높이죠? 그러면 3분의 k 요거 했을 때 넓이가 3 되겠죠? 그러면 k 제곱은 4곱 36 양수 k라고 했으니까 답은 6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었죠? 자, 오늘부터는 1번부터 5번 유형, 그래서 양쪽 페이지를 만약에 진행을 하면 조금 이 양쪽 페이지에 대한 개념과 뭐 문제들을 조금 푸는 시간을 한 15분 정도 주어주고 이제 정리가 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 여기서부터는 조금 잘 정리를 하고 외울 거는 조금 잘 외워주고 해야지만 뒷부분에서도 그걸 계속 활용할 거라서 조금 알아둬야 될 겁니다. 자, 세 점 A, B, C가 한 직선을 위에 있다? 그럼 첫 번째 그림이 이거네. 이렇게 했을 때 점 A, 점 B, 점 C. 자, 그러면 한 직선 위에 있다 요 개념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결국 기울기입니다. AB를 가지고 만든 기울기나 BC를 가지고 만든 기울기나 AC를 가지고 만든 기울기는 서로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한 직선 위에 있다는 요 개념으로 이 세 점으로는 어떻게 된다?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은 한 직선 위에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발이 나와 있으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네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게 이런 게 나오겠죠. 미지수를 포함해서. 자,
여기 말이 나왔죠? 세점 ABC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럼 뭐를 가지고 하든 상관이 없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빼는 것을 첫 번째 기울기도 좁게. 자, X의 증가량 K에서 2를 뺐죠. Y의 증가량 마이너스 1에서 K를 뺐죠. 얘가 첫 번째 AB를 가지고 한 기울기.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할게. 이렇게 빼는 거. 그 다음에 2에서 5를 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건 확실하죠. 그 다음에 Y좌표를 빼면 K에서 7을 뺀다라고 해서 이 기울기가 서로 같다. 자, 그러면 분수는 분수 형태면 어떻게 하니? 대각선끼리의 곱이 서로 같다라고 하면 되죠? 요거 먼저 갈게. 자, 그러면 3 플러스 3K. 그 다음에 요거 곱하면 K제곱 마이너스 9K. 그 다음에 플러스 14.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12K. 그 다음에 플러스 11은 0. K값 구할 필요 없죠? 왜? 실수 K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합은 12.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K값 구할 필요 없이 합만 구하면 됩니다. 이런 정도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섯 번째 유형을 하고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똑같은 꼴이 나오는 것들은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마름모, 그 다음에 직사각형. 자, 요 세 가지는 다 똑같은 개념이죠. 이 세 개를 넓이를 2등분한다는 것은 대각선의 교점, 대각선의 교점, 그 다음에 대각선의 교점. 결국 셋 다 뭐를 지날 때 대각선의 여기 있네. 대각선의 교점을 지난다. 직사각형뿐만 아니라 평행사변형, 마름모도 마찬가지. 대각선의 교점을 지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리면 여기는 뭐 사각형에 관련된 내용이고 삼각형에서도 넓이를 2등분하는 게 있는데 얘는 너무 쉬운 거. 어렵게 나오는 것은 좀 다른 겁니다. 어떤 삼각형이 존재하는데 여기가 A야. A라는 꼭지점을 지나면서 한 꼭지점을 지나면서 이 넓이를 2등분한다는 것은 마주보는 변, 대변 BC의 중점을 지날 때, 요 M을 지날 때, 요런 그림을 직업설명으로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 대부분 어렵게 나오는 것은 어떤 넓이가 존재해. 그런데 X는 뭐를 구워서 이 넓이를 2등분하시오. 요런 게 이제 조금 심한 문제로 나올 겁니다. 요런 정도. 자, 그러면 요런 정도로 하고 한 문제만 하고 또 점검을 하죠. 상문제로 가볼게. 상주 문제. 두 개가 있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둘 다 동시에 2등분 하겠대? 그럼 둘 다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되겠네. 요거. 근데 둘 다 직사각형이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1과 3의 딱 가운데 2, 1과 5와 딱 가운데 3. 그 다음에 0과 마이너스 2야 X좌표부터 했지? 0과 마이너스 4의 가운데 마이너스 2, 0과 마이너스 2 가운데 마이너스 1. 이 두 개의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이렇게 돼서 둘 다 동시에 넓이를 2등분하겠다라고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으로 교점을 구해놨으니까 기울기부터 구해야 되네. 기울기는 여기서 이쪽으로 뺄게. 되게 편하죠? 2에서 마이너스 2를 빼니까 4분의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4. 기울기는 1이네. 그러면 식을 세우면 요걸 지난다라고 하자. y는 기울기 1.
x는 부호 반대, y는 부호 그대로. 그래서 결국 y는 x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되겠네. y는 x 플러스 1이면 x절편 마이너스 1, y절편 1이네. 두 개 곱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5가지 유형을 했습니다. 자, 142, 143페이지 개념 다시 잘 읽어보면서 한 문제 정도씩이라도 조금 건드려 볼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점검 시간 줄게. 정원이가 쳐줍니다. 오늘 좀 일찍 안 잘래? 야, 새벽 한 3시 전에는 좀 자. 4시까지 안 자지 말고. 3시부터 어? 3시부터 3시부터 이제 자니까? 노인이야 뭐야? 자, 요식에서 by는 했을 때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이렇게 딱 고친 다음에 b로 나눠주니까 요식이 딱 나오죠?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서 기울기의 부호를 판단하고 y절편의 부호를 판단하고, 얘가 기울기, 얘가 y절편, 이 부호를 판단하래. 그래서 y는 꼴로 그냥 만들어 주시오라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다른 내용은 하나 없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식이잖아. 그래서 요걸 그대로 적으면 되죠?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자, 그런데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봐야 되겠죠? 알고 있는 내용이죠. 두 개 곱해서 양수라는 것은 부호가 같다. 두 개 곱해서 음수라는 것은 부호가 다르다.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b를 기준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b, c 이렇게 했을 때 0보다 작으니까 얘도 다른 거고 0보다 작으니까 얘도 다른 거야. 그러면 b가 플러스면 달라야 되니까 마이너스, 달라야 되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면 달라야 되니까 플러스, 달라야 되니까 플러스. 이런 정도면 딱 조금 끝나. 자, 솔직히 필요 없었네 진짜. 자, a, b가 0보다 작으면 b분의 a도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붙어져 있는 기울기는 플러스, bc가 0보다 작으면 b분의 c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y절편도 플러스. 그러면 우리는 x축, y축 했을 때 y절편을 먼저 생각해야 되죠. y절편이 플러스래.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죠. 그래서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하면 사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4번. 이건 뭐 중학교 때도 했던 내용들이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어렵진 않겠죠. 자, 그래서 유형 6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다 y는 꼴로 고쳐서 생각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한번 그겠어. 두 번 끊기면 수업은 수도 안 되는데 켜질 때까지 그냥 적고 할게. 그럼 그러는데. 자, 유형치를 잘 봅시다. 개념이 있는데 K라고 해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관계식이 뭐 큰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닙니다. 유형칠에다가는 항등식이라고 딱 적어놓을까? 항등식. 우리가 어떤 이렇게 가로가 되고 플러스 K 이렇게 가로 되고 는영했을 때 K의 값에 관계없이 는영, 는영. 근데 얘도 직선이야. 얘도 직선이야. 그러면 1번 직선이 있고 2번 직선이 있는데 1번 직선과 2번 직선이 주어졌을 때
이거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번 있고 이렇게 돼서 2번 있겠대. 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 무수히 많은 직선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는데 교점을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 교점을 구하기가 쉬울 때도 있고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데 교점을 딱 식을 딱 보자마자 교점을 구하기 쉬울 것 같으면 교점을 구해서 하면 되고, 교점을 구하기 힘들 경우에는 요렇게 식을 만드는 연습을 한 번씩은 직선에선 필요하겠지만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원의 방정식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K라는 식을 한번 언급은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해서 뭘 합니까? 근데 이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 어떤 다른 1,3을 지난대. 그럼 이 교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면 그냥 생각해도 요 두 직선의 교점, 연립해서 교점, 점 구하고 이 점을 지난다 했으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굉장히 세우기 쉽겠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요 교점 자체가 구하기 힘들 때 이렇게 세워놓고 다른 지나는 점을 대입해서 K 값이 얼마를 구한 다음에 다시 K 값을 집어넣어서 대입해서 전개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조금 해놓을까? 자, 순서를 결정해 줄게. 교점을 지난다라는 말을 나왔을 때 얘를 세우는 게 첫 번째, 다른 점을 대입하는 게 두 번째, 그래서 K 값을 다시 대입해서 전개하는 게 세 번째 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연습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 제발.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개념이 더 있습니다. 얘를 첫 번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두 번째 개념은 어떤 직선의 방정식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미지수가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그 미지수가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식을 세워서 는영 했을 때 항상 지나는 정해진 점을 정점이라고 할 겁니다. 얘를 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보자. 요거는 원방에서도 나오고 저 고등학교 2학년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조금 기억해뒀으면 좋겠네. 미지수가 들어있으면 당연히 M이나 K가 당연히 들어있을 겁니다. M이나 K. 거리가 멀었네. 요거 줄까? 써서 들을래? 줄게. 자. 딴 반에서는 고2, 특히 고3 애들은 이거 달라는데? 수현이 착하다. 왠지 불편해 보이는데. 좀만 더. 의자 때문에. 고3 애들은 약간 역시 고3이야. 졸릴 때가 있잖아, 그렇지? 딱 졸리면 선생님 딱 그러거든. 그럼 내가 딱 갖다 줘. 졸리면 안 되는 거야. 졸린다는 자체를 싫어하는 건지 막.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이렇게 하는 거고 미지수 m의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요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 요거 다 별다른 맞춰보자. 무슨 의미인지를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내가 설명을 해줄게. 뭐든지 자기가 가장 편한 자세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 나는 약간 옆으로 엎드려서 하는 게 편하다. 그러면 엎드려서 해. 괜찮아. 공부만 잘할 수 있다면 난 다 허용할 수 있어. 자 그럼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솔직히 얘를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되거든. 자 m이 두 군데나 존재한다 그지? 그런데 눈에 띄는 건 x의 개수가 m이야. 그러면 m이 기울기다. 맞아 틀려? 틀렸죠. 마이너스 M. 그렇죠. 마이너스 m이 기울기죠. 이게 너무 중요해. 그래서 항상 어떤 점을 지나긴 할 건데 기울기 뭐 이렇게 만나도록 이런 게 나오거든. 그랬을 때 뭐 m 값의 범위를 구하실 때 m을 그냥 기울기로 생각하면 안 돼. y는 꼴로 고쳤을 때 마이너스 m이 기울기야. 첫 번째로 마이너스 m이 기울기. 요 문제에서는 필요가 없지만 다른 문제에서 이것 때문에 부호가 반대가 돼버려. 그래서 조금 잘 생각해야 돼.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것은 이제 요거 작업을 하는 거야. 얘가 두 번째야. m 값에 m 있는 거 x 플러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m이 없는 거 y 마이너스 4, 는 0에서 는 0, 는 0. 아 그러면 쟤는 m 값 미지수 관계없이 마이너스 3,4를 지난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3,4를 지나는 이렇게 될지 잘 모르겠대. 얘가 P를 항상 지나는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1.5, 0,0 요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그러면 3, 4, 5 이렇게 해서 5가 답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OP의 길이를 구하랬습니다. 괜찮죠? 요 길이는 5 피타고라스로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 0 될 때 해서 나오는 XY 값. x 값이 x 좌표, y 값이 y 좌표. 얘가 정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형 8번에서 활용이 나오는구나. 얘는 구하기 쉬울까? 이런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좀 되려나 모르겠다. 그래서 교점을 구하는 좀 식이 좀 복잡하니까 얘가 교점이 조금 복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네. 자, 나는 막 이렇게 나왔대. 이거 두 개의 교점과 점 이거를 지난데, 그럼 교점을 구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일단 적지 말고 x는 마이너스 5y 플러스 11.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을게. 5 마이너스 5y 플러스 11 플러스 15y 마이너스 7은 0 했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25y 마이너스 10y 그 다음에 55 맞죠? 그러면 넘기면 마이너스 48 되겠죠? 그랬더니 y 값이 무려 5분의 24. 그러면 y 값을 5분의 24 집어넣으면 x 값이 쉽게 나오네. 쉽게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나왔대. 그럼 이 점을 구했으니까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찾아내면 되겠죠? 원래 이렇게 교점을 구하는 방법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방법을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온 겁니다. 자 어떤 식 플러스 k 어떤 식 은영을 하겠대.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의문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어야 됩니까? 이렇게 집어넣어야 됩니까? 그거는 자기 마음입니다.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어. 수수를 집어볼게. 5x 플러스 15y 마이너스 7 x 플러스 5y 마이너스 11. 자, 1단계 일단 식을 만들었네. 그 다음에 식 만드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단계 5, 마이너스 6 대입. 이거 연습하기 위한 거지 뭐 굳이 꼭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 이게 더 어려운데. 집어넣으면 25 마이너스 90 그 다음에 플러스 7 플러스 k에 5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1 0. 근데 플러스 7이 어? 25 마이너스. 없죠? 이거 마이너스 97이니까 마이너스 72 플러스 25. 여기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6 K. 오, 쉽네. 은요. K 값은 마이너스 2 찾았네, 그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이 K 값을 여기다가 딱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정리하면 5x 마이너스 2x니까 3x 15y 마이너스 10y니까 플러스 5y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22 그러면 플러스 15는 0. 이렇게 해서 교점과 저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복잡하고 비슷비슷하네, 그지? 별 큰 차이가 많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자, 그러면 좌표 축에 의해 잘린 선분의 길이. 좌표 축에 의해 잘린 선분의 길이라는 것은 x절편, y절편을 의미하는 겁니다. x절편 마이너스 5죠. y절편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원래 직선이 이렇게 되는데 좌표 축에 의해 잘린 선분의 길이는 얘를 의미하네. 요 길이가 3이죠. 요 길이가 5죠. 그러면 여기가 루트 34가 되겠네 라고 찾아지네. 되었죠. 와, 이런 게 문제인데. 교점을 구할 수 있을까? 요거는 저 두 식을 연립해서 교점을 구할 수가 없죠? 요거 미지수 A가 막 포함됐으니까.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런 연습을 해주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때 조금 단계를 줄이는 거. 쓰는 연습도 조금 시간도 아까우니까 이렇게 하자. 요 식 플러스 K하고 요 식은 0 이렇게 딱 만들어보려 문제상에다가. 일단 저 두 개의 A가 복잡하게 포함된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여기까지가 딱 요거야. 그 다음에 이게 1단계였고 2단계가 원점을 집어넣는 거죠. 0,0을 대입하는 거죠. 그럼 XY가 다 사라져. 여기 2만 남죠. XY 다 사라지고 마이너스 2만 남죠. 마이너스 2K는 0. 그래서 K 값이 1이래. 오, 그러면 세 번째 단계로 K 값 1을 딱 집어넣으면 1이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두 식을 그냥 더하라는 뜻이야. 더하면 2A-6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2A 플러스 1의 y가 되겠죠? 는 0. 자, 그러면 우리는 y는 꼴로 만들면 되겠죠? 마이너스 2A 플러스 1분의 2A 마이너스 6의 x
플러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구나. 그런데 요 기울기가 얼마라고? 2가 되는 조건이 하나 더 있잖아, 그렇지? 2가 되는 했으니까 요 분모를 넘길게. 4a 플러스 2 마이너스는 여기에 영향을 주자. 마이너스 2a 플러스 6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4. 그럼 a 값은 얘가 3분의 2가 되겠구나 라고 찾아지네. 오케이. 자, 그래서 미지수가 포함된 것 때문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K 하나를 좀 써서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지수가 없이 그냥 온전하게 나와 있는 건 그냥 교점을 구해. 그게 더 빠를 것 같아. 근데 미지수가 있는 거는 K를 붙여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미지수가 있으면 집어넣는 점이 저렇게 원점처럼 쉬운 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진짜 복잡해져 버려. 장담한 건데 쉬운 점을 주어줄 겁니다. 자, 요 유형까지 하고 또 잠깐 점검하면서 또 빈문제도 조금 푸는 시간을 가질게. 벌써 9번 유형으로 왔네. 자, 너희는 연립방정식에서 이 내용을 다 배웠습니다. 기억이 날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것은 이런 관계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일치한다는 것은 이렇게 돼서 완전히 똑같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직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면서 90도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자, 요 세 개의 그림을 머릿속으로 딱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근데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얘가 는형으로 해서 다 넘긴 게 뭐냐면 일반형이야. 자, 일반형 두 개를 가지고 일단 먼저 설명할게. 평행하다는 것은 x의 개수의 비율과 y의 개수의 비율은 같고 상수항은 달라야 됩니다. 왜냐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y는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 x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 이렇게 돼서, 그래서 평행하다는 것은 기울기는 같아야 된대. y절편은 같지 않아야 된대. 기울기가 같으려면 a, b의 비율이 똑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x 개수와 y 개수 비율은 같고 y절편 상수항의 비율은 다르다. 결국 여기서 요게 의미하는 게 기울기 쪽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BC 요게 의미하는 게 y절편 쪽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일치한다는 것은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아야 되는 거네. 근데 아직 수직은 잘 모르겠어, 그렇지? 자, 그렇게 됐을 때 요거를 하나 조금 생각해보자. 여기다 내가 번외편으로 y는 mx 플러스 n, y는 m 프라임 x 플러스 n 프라임 요걸 하나 더 만들게. 표준형에서도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표준형에서 평행하다는 것은 기울기는 같고 그 다음에 y절편은 같지 않다.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고, 그 다음에 수직이라는 것은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수직일 때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밑에 나와 있죠. 그때 얘를 증명을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였습니다. 곱하기 두 번째 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입니다. 얘가 뭐가 돼야 되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됐죠?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플러스 플러스 바뀌었지. 자, 그래서 b 프라임 a 프라임 얘가 마이너스 1, a 프라임은 마이너스 b 프라임 넘어갔더니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 얘는 0. 그래서 요식이 딱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반형에서는 표준형에서는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 일반형에서는 표준형을 고쳐서 생각해도 되지만 x 개수끼리의 곱한 거랑 y 개수끼리 곱한 거를 더했을 때 0이 된다는 걸로 외워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증명 과정을 통해서 지금 증명을 해준 거야. 그래서 표준형일 때, 그 다음에 일반형일 때 두 가지. 그러면 우리는 연립방정식에서 이런 걸 했죠. 부 1차 연립방정식이 있을 때 얘는 해가 없다.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 그 다음에 해가 단 한 개 존재한다. 연립방정식에서 이런 식으로 했었죠. 교점. 특이한 해일 때 해가 무수히 많다는 부정, 해가 없다는 불능. 이런 식으로 했었죠. 불능. 외워야 될 게 좀 많죠. 필기할 거 있으면 좀 싹 정리를 한번 해보자. 정리하고 넘어갈 테니까. 마지막 유형이니까. 아니 오늘 걸어. 유형이 몇 시 됐어? 이제 너 몇 시 됐냐고? 저요? 11시. 너무 일찍 잤는데? 졸려가지고. 저녁에 한 1시? 1시 좀 나는데. 자, 정리됐습니까? 문제를 풀면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뭘로 풀어볼까? 일단은 대표 유형부터 가보도록 하죠. 자, 둘 다 일반형으로 나와 있네. 서로 평행할 때의 k 값과 그 다음에 일치할 때의 k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그러면 우리는 평행 쪽으로 먼저 갑시다. 평행이라는 것은 뒤에 있는 거를 분모로 할게. x 개수의 비율, 그 다음에 y 개수의 비율, 그 다음에 상수항의 비율. 뒤에 있는 걸 분모로, 앞에 있는 걸 분자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자, 그러면 평행하다는 의미는 얘는 같고 얘는 같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먼저 해야 되죠. 대각선 길이의 곱은 서로 같다. 곱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가 되겠네. 정리하면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 그럼 여기는 k 플러스 2,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1은 0. k가 두 개 나오네? 자, 그런데 얘는 같으면 안 됩니다. 얘도 곱해주면 마이너스 k제곱, 얘 곱해주면 마이너스 1. 얘가 같으면 안 된다. k제곱은 그러면 1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k값은 틀마 1이 되면 안 된다. 아, 그래서 평행하기 위한 k값인 a는 마이너스 2 하나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요거 해놨으니까 여기서 그냥 해결하면 돼. 일치하기 위한 것이면 얘도 같아야 되고 요번에는 얘도 같아야 돼. 그럼 둘 다 성립하게 하는 것은 여기도 1이 있고 여기도 넣으라 그러면 1이 있죠. 그래서 일치하기 위한 k값은 1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한식에서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거야. 전부. 됐죠? 마지막 문제 하나 더 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자. 유형 4개 5개 하면 한 50분 정도 흘러가네. 그래서 자, 일단은 여기에 직선이 하나 주어졌는데 요 직선하고는 평행하고 그 다음에 요 직선하고는 수직일 때라고 두 가지 조건이 딱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평행부터 가보자. 자, 여기 x의 개수 1이네. 얘도 x의 개수 1이네. 그러면 1분의 1 y의 개수 b-2 y의 개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저기 상수항 1.
요거는 같고 얘는 같지 않아야 되겠죠? 당연히 1이고 마이너스 1이가 같지 않을 수밖에 없겠네, 그지? 그러면 같은 쪽만 보면 되겠죠? 요 놈에 의해서 넘겨주면 b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얘 곱해주면 마이너스 a. 따라서 a 플러스 b는 2라는 관계식 하나 나왔어. 그 다음에 수직을 해야 되겠죠? 수직은 x 계수를 곱하겠네? x 계수 곱하면 a 플러스 1. 그 다음에 y의 계수를 곱해야 되겠죠? 마이너스는 사라지죠, 플러스로. 그 다음에 a에다가 b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한 것을 더했을 때는 0. 이렇게 만들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a 플러스 1 플러스 ab 마이너스 a는 0. a 사라지네? 그래서 ab라는 것은 마이너스 1. 두 번째로 찾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각각 구하는 게 아니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네. a 플러스 b의 제곱 4 마이너스 2ab죠. 그래서 플러스 2. 그래서 답은 6이 나오겠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9번 유형까지 해결됐으니까 자, 조금 어려운 개념들이 좀 시작됐습니다. 위에 개념들 좀 보면서 각 유형당 한 문제 정도씩만 조금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유형당 하나씩만 풀어보자. 뭐? 여기서는 이렇게 유기수로 해서 여기는 그냥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서 푸는 거예요. 하든지 아니면 1차가 나왔으니까 얘를 뭐 y는 x는 고쳐가지고 연립하기도 편하잖아, 그렇지? 연립해서 x좌표, y좌표 구한 다음에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도 있고. 이해되겠지? 얘도 쉽네, 그지? 한 점과 요거의 교점 구하기 쉽잖아, 그지?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는 점 대입했을 때 아닌 거 찾고. 그래서 식이 온전하면 그냥 연립하고 이런 미지수 있을 때는 k로 넣는 게 편하고. 오케이. 자, 어떤 유형인지 두 개 정도만 좀 봅시다. 1038번이 좀 좋은 문제인 것 같아서 이런 정도로 가볼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6,12를 지났는데 여기서 수선의 발을 딱 내렸대. 수선의 발이라는 것은 수직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얘를 지나는 직선과 원래 있던 요 직선과 수직이라는 관계가 있구나. 그러면 얘를 y는 꼴로 고쳐봤더니 마이너스 3분의 1x 이렇게 나가네. 뒤에는 구할 필요도 없네.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요 직선의 기울기를 두 개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들어가야 되니? 3이죠. 이제부터 수직 나오면 부호를 반대로 하고 역수를 취해주자. 이렇게만 사용하면 되겠죠? 그럼 요거의 기울기는 3. 끝났죠? 그럴 때 이렇게 요 직선은 y는 3 하고 x-6 그 다음에 플러스 11로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러면 y는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7 되겠네? 맞죠? 그럼 요거 굳이 필요 없이 이쪽에다 집어넣게 나는? y 여기다가 집어넣게? x 세배하면 되죠? 플러스 9x 세배하면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9는 0 10x가 30이니까 x좌표는 3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y좌표는 2 결국 3,2가 요 교점 h점의 좌표네. 두 직선을 구해서 연립한 거죠. 그래서 두 개 곱하면 답은 3번 6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수직이라는 거 한번 해석을 했습니다. 그림을 가지고. 다음. 요 말 기억납니까?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얘가
AB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얘는 직선의 방정식의 표현이야. 평면 좌표에서는 어떻게 나왔니? 평면 좌표에서는 어떤 말로 나왔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온다. 라고 미리 얘기했었는데. 평면 좌표에서는 A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어려운 자취라고 이렇게 나왔었죠. 평면 좌표에서는 두 점 A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그럼 결국 AB 선분의 수직 이등분 선이구나 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나중에 자취 나왔을 때 두 가지 조건을 많이 볼 겁니다. 수직이라는 조건 가지고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 이등분 가지고 중점을 지나는 거. 이런 걸로 이제 시험 문제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좀 많이 출제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가 두 점으로부터니까 지금 수직 이등분선으로 굉장히 쉬운 거야. 근데 나중에는 어떤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이런 직선, 이런 직선. 이제 두 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어려운 거야, 얘는. 자, 일단 요 유형에 대한 문제를 놨을 때, 두 정도를, 제일 어려운 상중 정도를, 와,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차를 몰고 20분을 가가지고 코스트코 가서 카트를 열심히 그 무거운 코스트코 카트 무거운 거 알지? 무거운 걸 끌고 가가지고 사도 다시 돌아 아침잠을 포기하고 내가 사온 건데. 자, 와. 뭐니?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렇죠. 외심. 평면 좌표에서는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그래서 세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외심, 다 똑같은 말이죠. 응? 세 점으로부터 사람이 너무 완벽할 수는 없잖아. 좀 어설픈 면이 있어야 조금 인간다워 보이고 그렇지. 그래서 나는 계산을 못해. 산수를 못해. 나는 수학 선생님이지 산수 선생님 아니잖아. 그치? 초등부 선생님만 산수를 잘하면 되죠. 와, 내가 전에 한번 초4를 잠깐만 하다가 진짜 시급한 적이 있어. 와, 선을 가는데 6학년 가는데 소수의 곱셈이 숙제를 냈는데 잘하는 거 아니었는데 5개, 6개, 7개 틀린 거야. 선생님 풀어주세요 하는데 야씨 한 번만 더 풀어봐. 2번 틀리면 내가 풀어줄게. 그래서 하나, 2개, 하나 이렇게 추려가지고 와 진짜 흘리면서 풀었다 이거. 와, 소수의 곱셈이 제일 힘든 말. 자, 우리는 이렇게 써. 요 방법으로는 외심을 O라고 잡았을 때 OA의 제곱, 그다음에 OB의 제곱, 그다음에 OC의 제곱, O를 A, B라고 딱 놓고 그래서 이렇게 연립하든 이렇게 연립하든 이렇게 연립하든 셋 중에 2개를 가지고 A, B를 찾아냈다, 그지? 근데 그 방법도 나쁘진 않아. 연산이 빠르면. 그런데 대략적으로 그림을 한번 볼까? 1,0 A 1,0 7,2 요쯤 되겠죠? 2 7,2 그다음 3,6 대략적으로 요쯤 되겠죠? C 3,6 그런데 나는 요거 할 때 조금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있거든?
물론 이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36 루트 40 이거 얼마야? 4 루트 40 여기가 16 루트 32 이게 안 되네. 자, 정말 심한 문제에서는 간혹 가다가 얘는 그냥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지? 직각삼각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너 이거 배웠어?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은 빗변의 중점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외심 구하라고 했을 때 만약에 얘가 직각이 됐다. 그러면 이거 두 개 중점 이렇게 하면 돼. 저거도 할 필요 없고 수직 이등변은 두 개 만들어서 교점 구할 필요도 없어. 요거는 조금 기억해 놓습니다.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네. 이등변 맞죠? 36 맞고 4, 36, 40 맞고 16 맞죠? 30. 자, 그러면 솔직히 나는 조금 이런 거를 권장해. 이거 세 선분의 길이 구하는 거 솔직히 별로 오래 걸리진 않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하면 중점이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죠? 이게 중점이니까 얘는 뭐지? 얘가 5,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합니다. 저거랑 비교를 해보는 거야. 얘가 기울기가 얼마니? 4중 갈 때 4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 기울기는 1이네. 그럼 y는 자, 항상 기울기가 1일 때 1, x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기울기가 1이면 요거 부호 반대에서 얘를 더한 게 y절편입니다. 이런 것도 좀 팁으로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요렇게 수직으로 가는 거 가보자. 이등분이죠? 얘는 4,1이 되겠네? 4,1. 자, 그럼 요 기울기가 6 증가할 때 2 증가했으니까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 요점 지나니까 x 마이너스 4 플러스 1, 그럼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3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그거니까 얘랑 연립하죠? 그럼 여기다가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네. 4x가 14? x는 2분의 7? 2분의 7에 1 빼면 y는 2분의 5? 그래서 결국 2분의 7, 2분의 5 왠지 분수면 불안불안한데? 맞네. 잘했네. 너희는 뭐가 나은 것 같아? 수직 이등분선에서 교점을 구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이걸로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나는 점의좌표를 아예 미지수로 넣는 것 자체가 좀 싫어서 저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 물론 a제곱, b제곱은 생각하지 말고 1차로만 생각하는 데서 괜찮긴 한데 두 방법 중에 자기가 외심 나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어. 나는 수직이 난 조금 더 편하고, 어떤 학생들은 저렇게 단순하게 연립하는 게 더 편하다고 하는 학생들도 존재하고. 근데 어떻게 되든 세 선분의 길이를 먼저 구하면 혹시나 직각삼각형에 걸리면 훨씬 빠르죠. 저 작업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 길이를 구한다는 것 자체도 도박이야. 직각이 아니면 그냥 원래대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한 10초 정도를 소비할 거냐, 10초가 아까워서 그냥 출발할 거냐,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11번 유형까지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